지구촌 곳곳에는 자연적이거나 인간 또는 다른 종이 만든 인공터널들의 입구가 있으며 그것은 서로 광대한 네트워크로 벌집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거나 신비한 어떤 곳을 향하는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지하터널 네트워크로 의심되는 장소입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세계 대격변으로 인하여 내려앉거나 파괴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일부는 조용히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략적인 위치도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간략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몽고의 몽골 부족들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전해온 장소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움푹 들어간 곳 그 어딘가에 대홍수전 조상들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의 입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놀랍게도 그들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 맨해튼 지역에 해당하는 그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뜬금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지역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지 모를 지역들의 연결에 대한 얘기를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기에 무시하기보다는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입구는 캐나다의 경우인데 그곳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나아니 계곡에서 비밀스러운 곳을 향하는 입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이 지역에 진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린 채 발견이 되어 이 지역에 머리 없는 사람들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캐나다의 맥켄지 산맥의 남쪽 끝에서 북서부의 맥켄지 강에 이르기까지 수백 마일에 걸쳐 신비함이 맴도는 지역입니다. 비록 지난 영상에서 가볍게 다뤘던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러한 이야기와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건 이곳은 온천과 유황, 간헐천으로 인해서 계곡을 주변 지역보다 1년 내내 약 30도 정도 더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개의 땅은 인디언들에게 금기라고 여겨져 왔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는 미국 남부의 아칸소인데 이곳은 미국에서 드물게 다이아몬드가 채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터널은 북쪽으로는 미주리주에, 동쪽으로는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 남쪽으로는 루이지애나주에, 서쪽으로는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때 북부 아칸소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동굴 탐험팀이 우연히 고대 터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 내부 세계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탐험가들은 아칸소 베이츠빌 바로 북쪽에서 2.5m가 넘는 키에 푸르스름한 피부를 가진 종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터널은 녹색 인광으로 밝혀져 있었고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가진 존재들로서 탐험가들에게 소개하길 자신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로키 인디언도 이와 같은 푸르스름한 피부의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죠. 체로키족에 따르면 그들은 켄터키 지역에도 거주했었습니다. 체로키족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실수로 이 파란 피부의 남자들을 죽이고 말았으며 체로키족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임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란 피부의 2.5m가 훌쩍 넘는 키를 가진 자들에 대한 체로키족에게 전해져 온 이야기는 오늘날 아바타 영화에 그 영감을 주었던 걸까요? 이제 또 다른 곳인 미국 남서부 캘리포니아를 살펴보자면 그곳에는 코코이크 봉우리로 연결되는 대형 동굴인 크리스탈 동굴의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얼도어라는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원주민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고 어느 날 그들이 자신에게 얘기해준 어떤 단서를 쫓아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서의 끝에 어떤 터널 입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어가 당시 발견한 입구 속의 터널은 수정 터널로 보이는 매우 빛나는 곳이었고 그는 그 속으로 들어가 약 2km 정도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코크위프 산속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였는데 그렇게 2km를 내려간 이후 다시 그곳에서 13km 정도의 거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매우 큰 동굴이 나타났고 그곳의 동굴 바닥에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넓은 물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강처럼 보이는 곳의 뚝에는 번쩍이는 노란 금광이 엄청나게 풍부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곳에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수집한 이후 조용히 후퇴했습니다. 이후 그처럼 놀라운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발견한 곳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그곳에 다시 갈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신비한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봉인된 입구의 광범위한 위치 외에는 정확한 장소가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럼 이제 자포텍 지역의 경우 그곳에는 리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오바는 죽음의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은 고대 신화 마을인 믹틀란이 근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믹틀란은 지하세계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마을 근처 죽음의 동굴은 그곳에 존재하는 사원의 8개의 방 건물 중에 마지막 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지상에 4개의 방이 있고 지표면 아래에 4개의 더욱 중요한 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이후 이교도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시도했던 사제들은 어떤 동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그곳의 대제사장은 주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의식을 그곳에서 거행했습니다. 그곳의 첫 번째 지하방은 인간 희생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었고 그 벽에는 그들의 다양한 신들 형상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 있는 피 묻은 돌 제단은 인간 희생자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며 그 다음에 이어진 문은 그 지역 이전에 왕들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신이 벽 주위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국가의 영광과 희생이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방에서 4번째 방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거대한 석판으로 덮인 입구가 있었습니다. 석판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곳으로 연결된 곳이 있었는데 당시 원주민들은 불치병이나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우 특별한 경험과 함께 내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의식을 거행한 이후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후에 다시 돌아온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정복 초기의 사제들은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수행원들과 함께 불을 붙인 횃불을 들고 사제들은 산 아래로 이어진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발걸음으로는 내려가기 힘든 매우 큰 계단들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래에는 양쪽에 높은 돌의 부벽이 있는 매우 넓은 돌로 포장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계단에서부터 멀고 먼 땅 속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그곳에 온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뼈가 여전히 깨끗한 채로 눈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끝없이 펼쳐진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벽에 있는 길의 양쪽에는 큰 돌기둥이 있는 넓은 미로와 같은 곳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곳 위의 산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감에 따라 축축한 공기가 그들 콧구멍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뱀들은 특유의 그들의 냄새와 함께 횃불의 빛으로부터 기둥의 그림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앞으로 더욱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강한 찬바람이 그들 주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횃불이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고 그곳에 뱀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겨내기 힘든 이상한 소리 때문에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들은 급히 동굴 밖으로 달려갔고 그곳 입구에 돌문에 세워둔 경비원들을 포함하여 그들 전체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동굴에서 물러나는 동안에 모든 돌문들은 닫혔고 마침내 겨우 탈출에 성공했을 때 사제들은 그곳을 악마의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고위 성직자는 모든 지하의 방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통하는 계단의 표식도 지음과 동시에 동굴의 입구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입구 속에 동굴에 이어져 있는 그 어딘가로 통할 내부의 길은 이후 수많은 흙과 거대한 돌과 바위들로 봉쇄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어둡고 무언가가 방해를 하는 듯한 지하로 연결된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하다 보니 간략하게 한다는 걸 그만 깜빡하고 하나의 장소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영국 스태퍼드셔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곳 들판 어딘가에 어떤 한 남자가 차물을 파다가 흙 밑에서 커다란 금속판을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큰 금속판의 뚜껑은 매우 크고 타원형이었으며 금속의 고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것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끝없는 지하 터널의 입구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뚜껑처럼 보이는 금속이 철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일한 단서라고 한다면 그 밭이 숲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보고는 1700년대 후반에 책을 썼던 플롯 박사의 스탠포드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몰타 섬으로서 가잘 파울라 마을 근처입니다. 파울라는 17세기에 마을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지역 내에는 선사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고대의 알 수 없는 거석의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1902년 가잘 파울라에서 우물을 파던 일꾼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지하단지와 연결된 터널의 입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복잡한 동굴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각의 방처럼 된 공간이었는데 일부는 그보다 몇 배나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흙을 파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단단한 암석을 파내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지하의 방들을 처음 탐사했을 때 내부에서 무려 3만 개 이상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곳 아래에 있는 터널의 일부에서는 사람들의 방문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30명가량의 학생이 견학을 위해서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곳에 들어간 가이드와 함께 그들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많은 수색대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결국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밖에도 아직 많은 곳들이 지하세계 또는 다른 어떤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언급해야 할 남은 적들은 많지만 다음에 상황 봐서 기회 되면 다루던지 아니면 이쯤에서 끝내던지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은 평범해 보이는 미스터리 이야기를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일수록 조회수는 올라가며 반면에 평범해 보이는 내용일수록 관심도는 매우 떨어져 조회수가 급감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사실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할 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영상 속에서 골치 아픈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밀하게 솎아내야만 영상이 제대로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편안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골치 아픈 내용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으나 영상에 별 문제 없이 잘 올라갈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치 아프거나 편안한 내용이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중요한 퍼즐의 조각이며, 그로 인해 언젠가 완성된 그림의 모습은 여러분들 고유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하나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이 여러 관련성을 생각하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사오니, 얼핏 봐서 제목이나 썸네일이 재미없어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만일 보시게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공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멘트를 들으시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